세계 미스테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트레인지 앤 솔브드의 또 다른 에피소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2008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한 스웨덴 소녀의 실종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수사관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4월 5일 토요일, 10살의 앵글라 호글란드는 스웨덴 스티안산드에서 축구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축구 연습장은 집에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앵글라는 자전거를 그 근처 주민센터에 보관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날 앵글라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고 싶다고 했고 그녀의 엄마인 카리나 호글란드는 항상 차로 딸을 데리러 갔었는데 딸이 사건 당일날 부탁을 하여 허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엄마는 허락하는 대신 10분마다 전화하여 무사히 돌아오고 있다는 확인 전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렇게 앵글라는 자전거를 타고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앵글라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녀의 엄마 카리나는 앵글라가 집에서 20분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걸 알고는 더 이상 전화할 필요가 없다며 집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앵글라는 집에 도착하지 않았고 그녀의 엄마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리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앵글라는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리나는 차를 몰고 마을 회관으로 돌아가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축구팀에 참여한 딸의 친구들 집에도 들렸지만 딸의 흔적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딸 앵글라의 자전거가 집에서 200m도 안 되는 숲 근처에 버려져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카리나는 딸 앵글라가 이유 없이 숲속에 두었을 리 없다고 보았고 딸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버려진 자전거 근처의 도로에서 타이어 자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카리나는 경찰에 신고했고 헬리콥터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같이 동원하여 수색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도 앵글라를 찾을 수 없었고 이 실종 사건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건이 유명해지면서 토마스 랭턴이라는 한 주민이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제보하게 됩니다. 그 증거는 매우 우연찮게 발견한 일이었습니다. 앵글라가 실종되던 날 오후 2시쯤 토마스라는 주민은 아내와 지인 부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새로 산 디지털 카메라를 테스트하기 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확히 2시 16분에 토마스는 앵글라가 그의 방향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걸 알고는 그의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의 셔터 속도를 테스트해보고자 앵글라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약 1분 후 오후 2시 17분에 빨간색 사부 900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지나가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차가 자전거보다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차가 지나갈 때 어떻게 찍히는지 궁금한 그는 사진을 다시 찍게 됩니다. 토마스의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두 사진 모두 매우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심지어 사부 승용차의 번호판뿐만 아니라 운전자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토마스가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 운전자가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게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앵글라를 따라갔을 수도 있겠다고 짐작했습니다. 경찰이 차량 주인을 찾기 위해 번호판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했고 당시 42세였던 안데르스 에클런드라는 이름의 남성을 찾게 됩니다. 경찰은 인근 예스트리클란드라는 지역에 거주하는 안데르스에게 전화를 걸어 앵글라가 실종된 날 이상한 걸 목격한 건 없는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안데르스에 대한 신원 조회를 하지 않아 그에게 폭력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데르스는 1994년부터 많은 여성들을 살해하려고 시도했으며 여학생들의 속옷을 훔치고 아이들에게 술을 사주는 혐의로 인해 여러 번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00년 초 석방됩니다. 2000년 6월 앵글라의 거주 지역인 스티안산드라는 곳에서 45km 떨어진 팔룬 지역에
페닐라 헬그렌이라는 여성이 그녀의 31번째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날 밤 그녀는 어머니 집 근처로부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불운의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같은 시간대 근처 다리 위로 운전을 하고 가던 16세의 소녀가 폭행당하는 그녀를 목격했고 서둘러 친구와 함께 그 장소에 돌아왔을 땐 버려진 옷만 있을 뿐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페닐라의 시신은 인근 숲에서 경찰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용의자는 배가 크게 나왔으며 두턱이 있었고 전형적인 트럭 운전사의 체격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피해자인 페닐라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그 지역에 50명이 넘는 용의자들의 명단을 만들었지만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과 2007년 경찰은 안데레스가 피해자 페닐라를 살해한 용의자라는 제보를 받았지만 두 차례 제보 모두 무시되었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용의자인 안데레스에게 전화를 걸어 앵글라에 대해 물어봤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앵글라의 실종 사건의 용의자일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그의 사부 고백 승용차의 증거를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그는 앵글라의 실종과 어떤 관련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경찰은 그의 차 뒷좌석과 트렁크에서 소량의 혈흔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의 타이어는 앵글라 실종 현장 근처에 있던 타이어 자국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DNA가 채취되었고 페닐라의 살인사건에서 발견된 증거와도 대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집에 있던 컴퓨터에는 아이들의 외설적인 사진 외에도 여성들이 사용한 속옷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4월 11일 과학수사팀은 안데르스의 DNA 프로파일은 페닐라 사건의 증거와 일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데르스는 자신이 이미 페닐라 사건의 용의자라는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앵글라에 대한 사건 또한 자백합니다. 그는 또한 앵글라의 유해를 묻은 숲을 경찰에게 알려주었으며 그의 살해 동기는 그가 앵글라와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던 중 앵글라가 그의 다리를 발로 찼고 화가 난 그는 강제로 그녀를 차에 태워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 후 그는 그녀의 시신을 트렁크에 넣고는 피자 가게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피자 가게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이 피자 가게의 단골 고객이었는데 그날은 평소대로 피자를 다 먹지 않아 의아했다고 전했습니다. 식사 후 그는 그녀의 시신을 들판으로 들고 가 불을 질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앵글라의 유골은 많이 손상되어 그녀의 치과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9월 4일 안데르스는 페닐라와 앵글라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08년 10월 6일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경찰이 안데르스에게 처음 전화를 걸은 날 그가 앵글라의 증거를 없앨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재판을 통해 증명되었지만 다행히 안데르스는 증거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또한 2006년과 2007년에 경찰이 페닐라 사건에 대한 제보를 무시하고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전에 체포했었다면 앵글라의 비극적인 사건을 막았을 것이라 본 검찰은 경찰의 직무 위반에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조기 석방 가능성 때문에 종신형은 보통 20년에서 25년밖에 지속되지 않지만 2018년까지 안데르스의 조기 석방 요청은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안데르스는 다른 수많은 사건에서도 용의 선상에 올라가 있지만 그는 더 이상 범죄에 대해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수감된 후 현재 55세인 안데르스에 대해 최근 두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4년 6월 그는 같이 수감된 2명의 재소자들에게 앵글라의 사건에 대해 전하며 자신이 한 짓에 대해 후회가 없다고 말해 이 재소자들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다른 교도소로 옮겨달라고 요청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살바가라는 곳의 교도소에 도착했고 2020년 7월 8일 아침 다시 폭행을 당해 여러 타박상과 함께 코가 부러졌습니다. 앵글라의 어머니인 카리나는 그가 폭행당한 일들에 대해 어디를 가든 더 나아질 리 없다는 걸 이제 알았을 거예요 라고 언급했습니다. 세계 미스테리 TV의 해결 사건인 스트렝지 앤 솔브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